혹시 지금 몸이 좀 뻐근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흥겨운 춤판을 함께 즐겨보시죠. 리듬에 몸을 맡기고 흔들다 보면 어느새 기분도 업, 올, 슈! 그런데 여기 소심하게 리듬만 타는 사람이 있네요. 사실 그가 쉽게 일어서서 즐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들이고 이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민들이 한 차량을 향해 발길질하고 돌을 던지며 나무 봉으로 거칠게 내리칩니다. 같은 날 저녁인데요. 시민들이 한 곳을 향해 돌과 폭죽을 던집니다. 심상치 않네요. 불붙은 폭죽이 경찰에게 날아드는 상황. Wajar masyarakat marah karena memang sejatinya sudah banyak pelanggaran-pelanggaran yang dilakukan oleh negara. 불타는 도로 위 끊임없는 최루탄을 던지는 시민들. 경찰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강제 진압에 나섰고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국회의원들이 월 430만 원의 주택수당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에 현지 민심이 아주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무려 20배가 된다라는 주택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언론을 통해 하원 의원들이 매달 고액의 주택수당을 받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이 나라 근로자 평균 월급은 284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25만 원인데요. 하원 국회의원의 주택수당은 이에 10배가 훌쩍 넘는 5천만 루피아, 약 424만 원입니다. 이 돈을 1년간 매월 하원 국회의원 580명이 전원이 받고 있었던 그래서 거죠. 춤췄군요. 논란이 되자 의회 측은 기존에 쓰던 의원 관저가 너무 낡아서 관저를 대신할 집을 구할 수당을 지급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기 전인 8월 14일 앞서 보신 국회의원들의 댄스 영상이 먼저 퍼진 겁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급여가 인상됐는데 무개념 국회의원들이 신나서 춤까지 춘다라는 자막과 함께 좋네요. 급속히 확산됐는데요. 이에 한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dan mengapresiasi para pemain musik yang sedang bermain musik. Itu saja, tidak lebih tidak kurang. Untuk menyakiti siapapun, itu hanya murni menikmati dan mengapresiasi pemain musik yang bermain pada saat itu. 하지만 이후 국회의원들이 주택수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분노한 건데요. 그런데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시민들보다 많이 받는 게 이렇게 분노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인도네시아의 한 행사장입니다. 어린아이가 귀빈들이 떠난 자리를 돌며 남은 케이크를 주워서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공유했고 조회수는 무려 2,200만 회를 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약 5,000달러, 같은 기준으로 한국은 약 36,000달러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국에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소득을 인도네시아에서는 7년에 걸쳐 벌어야 도달할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최근 서민 생활과 직결된 식료품 물가가 3.99%까지 올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핵심 산업인 제조업마저 부진에 빠지면서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실직자가 늘어나며 구직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몸을 은색 페인트로 칠한 남성, 로봇처럼 움직이더니 도로 위에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Malu ada, malu gimana ya perasaannya? Ya malu sih Kak, cuman malunya itu hilang. Rasanya malu itu hilang kalau ingat anak istri di rumah gitu. 이들은 일명 실버맨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실직한 뒤 거리에서 로봇 흉내를 내며 하루 10,000원 남짓한 돈을 버는데요. 인도네시아 사회의 빈곤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죠. 이처럼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정작 정치인들이 호화로운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정부를 합니다. 향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들. 돌과 폭죽을 던져 경찰 초소를 파손하고 청사에 난입합니다. 시위대를 향해 멍청하다고 말한 국회의원 자택에 침입해서 물건을 약탈하기도 했는데요. 시위가 거세지자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거나 최루탄을 발사하며 군중을 해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도 자카르타에 국한됐던 시위를 전국으로 번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28일 의회 단지 인근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던 중 경찰의 장갑차 한 대가 시위대 사이를 질주합니다. 그런데 장갑차가 한 남성을 들이받고 멈춰서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대로 밀고 달아납니다. 장갑차에 깔린 남성은 21살의 오토바이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 그는 시위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근처에서 배달을 하던 중 봉변을 당한 거죠.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SNS를 타고 확산됐고 인도네시아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오토바이 배달 기사의 죽음이 국가 권력이 힘없는 서민을 짓밟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위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Pemantiknya adalah kejadian semalam yang Lillahi wa inna ilaihi raji'un. Saudara kita ya Bung Afan telah lagi-lagi menjadi korban dan itu saya jujur menangis melihat semua berita-berita yang ada. Saya muak, saya marah, semua emosi tercampur dalam diri saya. Saya mau semua yang sudah terjadi, semua dosa-dosa yang sudah dilakukan oleh kepolisian harus ditebus, harus penuh dengan transparansi.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좌절감에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국가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지며 시위는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마카사르, 분노한 군중이 의회 건물에 불을 지르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인도네시아에선 올해 초부터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놀라운 건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10월에 취임한 프라보어 대통령. 그는 인도네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라 불립니다. 정치적 행보가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점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먼저 그는 트럼프처럼 자신을 국민의 편이라고 내세우며 기득권과 엘리트층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포퓰리즘적 발언을 자주 하는데요. Satu rumpun, satu keluarga besar, kita sama-sama anak bangsa Indonesia. Untuk membawa kemakmuran, untuk menghilangkan kemiskinan, untuk menghilangkan kelaparan, untuk menghilangkan korupsi di bangsa Indonesia. 포퓰리즘이란 엘리트주의에 맞서 보통 사람들의 이익과 열망을 대변하는 정치 이념입니다. 보통 대중의 마음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요. 프라보어 대통령이 바로 이 전략을 잘 활용합니다. 그는 대선 당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당선 이후 올해 1월 시범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무려 8천만 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을 매일 제공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연간 약 41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는 이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상황.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프라보어 대통령의 선택은 다른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던 돈을 크게 삭감했는데요. 원래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는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국가 부채가 일정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요. 무상급식 때문에 그 한도를 넘을 것 같자 결국 다른 분야의 예산을 확 줄인 거죠. 문제는 충분한 예산을 받지 못한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한 겁니다. 많은 지자체가 2배 이상, 일부 지역은 무려 10배 넘게 세율을 올렸는데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4배에서 5배나 불어난 세금 폭탄은 시민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Ya sempat nggak tahu lah harus mau pergi gitu, cuman ya karena anak-anak jadi ya mau nggak mau dijalani.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 되레 서민 경제를 더 옥죄는 결과를 낳은 건데요. 공짜 돈이 아니죠. 프라보어 대통령이 트럼프와 닮은 또 하나의 지점은 둘 다 엘리트 출신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이자 방송 스타로 미국 상위 0.1%를 대표하는 금수저였다면 프라보어 대통령 역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 출신인데요. 인도네시아를 30년 넘게 통치했던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취임 직후 군인이 민간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이 조치에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ahwa RUU TNI ini memang membuka peluang kembalinya militerisme di Indonesia yang
selama 32 tahun masa pemerintahan Soeharto itu sudah kita tolak di tahun 98.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오랜 독재를 반면교사 삼아 군인의 민간 진출을 금지해왔는데요. 군 권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군인 출신인 현 대통령이 스스로 그 법을 완화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 인사들로 주요 요직을 채워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독재의 폐해를 잘 알고 있을 사람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해온 사람이 정작 권력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역시 엘리트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번 대규모 시위의 밑바탕에는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과 다시 독재 정치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수당 논란이 불씨가 돼 폭발하고 만 것이죠. 한편 이번 시위는 창의적 저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띵깔 민담마 트루스 등을인 락야 아빠 순나냐. 뭔 주문이 아니고요. 외계어도 아닙니다. 그냥 사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게 어렵냐? 라는 뜻인데 이건 인도네시아 젊은 청년들이 저항 언어로 한글을 이용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위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SNS 검열을 심하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발음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글을 SNS에 올려서 정부의 온라인 검열을 피하는 중인 겁니다. 한글로 직접 쓸 수 있군요. Para pimpinan DPR menyampaikan akan dilakukan pencabutan beberapa kebijakan DPR RI termasuk besaran tunjangan anggota DPR dan juga moratorium kunjungan kerja ke luar negeri. 시위가 점점 더 과격한 양상을 보이자 프라보 대통령은 결국 논란이 된 정책들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숨진 배달 기사와 유가족들에게도 애도를 표했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표 이후 사태는 수습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건물이고요. 불과 지난 주말 해도 수만 명이 여기서 모여서 시위하고 불도 지르고 이제 그러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좀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소강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프라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은 숫자일 뿐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지 않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위정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을 저항 언어로 사용하는 부분도 참 눈여겨볼 만하네요. 맞습니다. 예. 정부 비판글이 올라오면 빠르게 삭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